3부 먹고 사는 게 뭐라고. 마음껏 꿈을 펼치는 게 가능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진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본다. 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성공한 연예인들의 에피소드를 듣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의 부모는 모두 자식이 연예인이 되는 걸 격렬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누구의 부모가 그랬다고 콕 집어 말할 것도 없다. 저 사람은 가수가 안 됐으면 어쩔 뻔해나 싶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가수의 부모도 반대를 했단다. 뭐 호적을 파버리느니 마느니 난리였다지. 연예인으로 성공한 자식을 보며 부모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해진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휴, 그때 우리 애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정말 다행이야. 연예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꿈을 꾸려거든 먼저 용기와 반항심을 갖춰야 한다. 제일 먼저 부모의 말부터 거슬러야 하니까. 불효자가 되지 않고서는 자신의 꿈을 시도조차 할 수 없다. 꿈을 꾸면 이런 불호령이 떨어진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공부 빼고는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을까? 자신의 꿈이 뭔지 찾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공부에만 매달리는 학생들. 오로지 공부라는 한 가지 길만 제시하는 어른들. 공부는 좋은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오직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을 한다는 데 있다. 좋은 대학을 왜 가야 하냐고? 그래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물론 요즘엔 좋은 대학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성적 외에 이런저런 스펙을 쌓아야 한다. 공부만 하다가 인생 끝날 판이다. 초중고 12년과 대학 4년 플러스 알파까지 20년간의 공부와 스펙은 오로지 입사를 위한 것이다. 회사 밖에선 별로 쓸모가 없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사 인간으로 교육받는다. 그러니 어떻게든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 취업할 곳이 없단다. 간신히 일자리를 구한 이들도 고용 불안과 과도한 업무로 고통을 호소한다. 정말 이러려고 공부했나 싶다. 부모님이 말한 행복이 이런 거였을까?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기저기서 책임을 묻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이건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니다. 정부, 교육, 기업, 부모, 사회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당사자인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너무 어른들 말을 잘 들은 죄, 용기 내서 반항하지 못한 죄,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겨버린 죄. 시대가 변했는데 여전히 교육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낡은 가치관을 강조한다. 낡은 가치관을 강요한다. 꿈이 아닌 성공을 가르치는 교육 말이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한다. 마음껏 꿈을 펼치라고. 마치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듯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라고. 맞는 소리임에도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꿈을 꾸고 이루는 것이 어려운 정답 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 그 길로 안 가면 손가락질 받는다. 애초에 꿈을 꾸지 못하게 한 것도, 꿈을 꾸며 조금만 다른 길로 가려 하면 온갖 태클을 거는 것도 어른들이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 이런 분위기에서 꿈을 꾸라니요. 꿈꾸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꿈이 없냐니요. 그런 이유로 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대한민국에서 꿈을 꾼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꿈을 가지라는 것이 도전 정신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스펙을 강요하는 건 아닐지 염려스럽다. 그래서 함부로 그 말을 못하겠다. 마음껏 꿈을 펼치는 게 가능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진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본다.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우리도 외국 가서 식당이나 할까? 하와이에서 김밥 말아 팔면 대박 날 것 같지 않아?
나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게 아닐 것이다. 요새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게 다 윤식당 때문이다. 이 정도면 재미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다. 윤식당은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로망을 안겨주었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을 떠나 여유로운 외국에 나가서 장사하는 로망 말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하는 고민과 함께. 사실 자신의 가게를 열고 싶다는 국민적 열망은 이전부터 있었다. 회사에 다닐 때였다. 회사 남자 동료들은 모이기만 하면 앞으로 뭘 해 먹고 살까 하는 문제를 고민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자영업이 있었다. 요즘 카페는 너무 많아. 당구장도 은근 괜찮다던데.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는 어때? 요즘은 핫도그가 뜬대요. 에이, 프랜차이즈는 본사만 돈 버는 거라 별로. 그래도 프랜차이즈가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각자 생각해뒀던 아이템과 정보들을 하나씩 꺼내놓고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신중하게 분석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곤 했다. 결론은 늘 가게를 차릴 돈이 없다는 거였지만. 뿐만 아니라 과장 조금 못해 내가 아는 모든 여자가 카페를 하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다. 뭐지?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 장사의 민족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가 아닌가? 언제부터 한국인들에게 장사의 DNA가 심어진 걸까? 딱히 내 가게를 열고 싶다는 열망이 없던 나는 주변에 이런 열망들을 들을 때마다 찬물을 끼얹기 바빴다. 장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열의 아홉은 1년 안에 망한다던데? 일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아서 마음 편히 쉴 수도 없고 매상 걱정에 잠도 못 이룬대. 진상 손님 몇 명 겪어보면 내가 이러려고 장사했나 싶을걸? 등등. 얄미운 이야기들로 그들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했다. 그렇게 딴지를 걸다가 어느 순간부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자신만의 가게를 열망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현재와 불안한 미래에 대한 한숨 내지는 고민일 뿐 장사하는 것이 정말 일생일대의 꿈도 로망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버젓이 직업이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게를 차리고 싶어 한다는 건 지금 하는 일이 힘들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남의 밑에서 월급 받는 게 참 쉽지가 않다. 한마디로 치사하다. 정녕 돈은 이렇게밖에 벌 수 없는 건가? 좀 더 자존감과 품위를 지키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고민이 여기까지 이르면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고 나발이고 쌓은 경력도 다 버리고 내 일을 하는 게 속 편하겠다는 생각도 무리는 아니다. 늘어난 수명은 또 어떠한가? 맙소사 100세 시대란다. 은퇴가 멀지 않았는데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노후가 너무 길어졌다. 자식들에게 기댈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젊을 때 돈을 왕창 벌어놓거나 늙어서도 돈을 계속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니 지속 가능한 다른 맞벌이를 고민할 수밖에. 그래서 시간만 나면 나는 뭐 하며 먹고 살까 궁리를 한다.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사라진 시대가 왔다. 한 가지 일만으론 긴 시간을 살아내기 힘들다. 새로운 직업을 미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다. 그래서일까? 요즘 한국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이 진로 탐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모든 고민이 깔때기처럼 장사라는 한 가지 답으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아마도 장사 외엔 딱히 떠오르는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만 해도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뭘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식당 수보다 한국의 식당 수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은 은퇴 후에 자영업 말고는 별 대안이 없는 사회다. 우리는 대학 입시와 취직이라는 한 가지 길로 내몰렸다가 또다시 자영업이라는 한 가지 길로 내몰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큰일이다. 전 국민이 장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책이 필요하다. 혹시 윤식당은 전 국민의 자영업을 대비해서 더 넓은 시장을 열어주고 싶었던 나영석 PD의 큰 그림이 아닐까? 답답해서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늘 한 가지 길이 정답인 것처럼 우르르 몰려가는 걸까?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집단적이다. 한때 은퇴한 중년들이 모두 치킨집을 열었다는 우스갯소리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다양성이 결여된 정답 사회다. 100세 시대면 은퇴 후에도 30년에서 40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체력이 젊을 때 같진 않겠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 장인의 경지에 이르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아닌가? 사진을 배워 사진 작가가 될 수도 있고 평소 즐겨 마시던 와인을 공부해 소믈리에가 될 수도 있고 소설을 써서 소설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창업 아이템에 관해 고민 말고 이런 고민거리는 왜 들을 수 없는 걸까? 다 늙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한국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묻고 싶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정답 사회에 완전히 적응한 셈이다. 그런 우리에게 남은 건 제2, 3의 치킨집 아이템을 찾는 것뿐이다.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 아이템의 매력을 빠르게 소진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공멸하고 말겠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다. 장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기 편한 세상이니 돈이 되는 일에 사람이 몰리는 걸 어찌 말릴 수 있을까? 단지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삶과 밥벌이가 가능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나아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은 세상. 해일 조선이 아닌 그런 한국을 꿈꿔본다. 그래서 윤식당은 판타지다. 한국에선 불가능할 낭만과 여유가 있는 밥벌이니까 말이다. 그림책 100만 번 산 고양이의 작가 사노요코는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이제 돈을 안 벌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다고 한다. 다양성도 다양성이지만 원래 밥벌이라는 게 지긋지긋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나저나 나는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지? 지긋지긋하다.